한 연구에 따르면 오십견 환자의 50%는 10년이 지나도 관절 각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김소연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 두 질환은 증상이 비슷하지만 치료법이 서로 달라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 두 질환이 어떻게 다른지 또 치료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로 의견 주실 바로선병원 김재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선병원에서 어깨와 상지 관절을 전문으로 진료를 보는 김재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이 두 질환의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떤 점 때문에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첫 번째 공통점으로는 어깨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네. 팔을 들거나 돌릴 때 통증이 발생하고 또 어떤 분들은 평소 낮에 팔을 쓸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밤에 잘 때 심한 통증을 느끼는 야간통을 주 증상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꽤 받은 것 같은데 네. 잘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물치료, 주사치료, 도수치료 등 치료를 여러 군데 좋다는 병원을 다니면서 많이 받았는데 잘 낫지 않는다는 것이 두 질병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질환의 원인이나 발병 부위 등 구체적으로 좀 질환의 특징들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오십견은 의학적인 용어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네. 관절막에 염증이 생겨서 딱딱하게 굳고 늘러붙는 것이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고요. 갑상선 질환, 유방암 환자에서 호발하기도 하고 외상 후 관절의 강직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당뇨가 있다면 오십견이 생길 가능성도 많고 양쪽 어깨에 생길 가능성도 많고 더 심하게 아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이러한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며 관절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회전근개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외상으로 다쳐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팔을 많이 사용하거나 노화로 인하여 파열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질환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오십견은 통증과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과 근력 약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십견은 팔을 내가 스스로 올리거나 남이 올려줬을 때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이 모두 나타나는 반면에 네. 회전근개 파열은 남이 올려줬을 때 아프긴 하지만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십견의 경우에는 팔을 들 때 최대 관절 운동 범위 끝에 가서 많이 아파지는 데 비해서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들 때 90도 근처에서 아프다가 좀 더 들 수가 있고 다 들고 나면 안 아파집니다. 또한 회전근개가 파열이 오면 힘이 약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오십견과 다른데 물론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전형적인 회전근개 파열은 아픈 각도가 존재하고 근력 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치료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십견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 환자분들이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알고 계세요. 의학적으로 오십견은 임상적 단계가 존재하여 단계적으로 아프면서 굳고 이게 풀리면서 정상화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에게는 이런 임상적 단계가 믹스되어서 나타나고 한 연구에 따르면 오십견 환자의 50%는 10년이 지나도 관절 각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십견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 주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가 있고 수술적 치료로는 마취와 관절 수동술, 관절경적 관절막 유리술이 있습니다. 수술은 정말 필요한 사람,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시행하면 되는데 제가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어깨 환자들을 살펴보면 오십견 때문만에 수술하는 경우는 100명 중 한두 명도 채 안 됩니다. 거의 없고요. 네. 그만큼 오십견은 꼭 수술할 필요가 없으며 저에게 오시는 오십견 환자분들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매우 좋은 경과를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회전근개 파열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 정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파열이 경미할 때는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이 주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파열에 가까운 부분 파열부터 소, 중, 대 파열, 광범위 파열에 이르는 완전 파열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시기가 중요한데 환자의 증상과 나이, 직업을 고려하여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빨리 수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며 수술은 회전근개 봉합하기 매우 힘든 광범위 파열이 아니면 대다수가 관절 내시경을 통하여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며 최근에는 광범위 파열이라도 나이와 성별, 직업을 고려하여서 보강술, 관절막 재건술, 근이전술 등의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고령의 광범위 파열이라면 인공관절 수술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 질환의 특징과 치료법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두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질환 모두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치료를 받다가 안 나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기간에 비례해서 치료 비용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받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사로 다 회복된다고, 재생이 된다는 말을 믿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술을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면 팔을 못 드는 일이 생겨 결국에는 회전근개를 살리지 못하고 인공관절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두 질환 모두 정확한 진단 하에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선병원 김재현 원장님과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